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40대가 사는 법에 대해서 누구냐? 하나은행에서 한 보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40대에게 인생과제 가는데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물어봤더니 1위가 은퇴자산, 2위가 내 집 마련, 3위가 자녀교육, 4위가 자기개발입니다. 그만큼 40대가 이미 은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4대 인생과제 무엇을 가장 잘했나? 이 1, 2, 3, 4위 중에서 쭉 보면은 주거 안정과 자녀교육이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은퇴 자산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그만큼 많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작 서울비 4대 도시의 40대 소득자의 경제적 현실입니다. 40대는 월 평균 468만원 세후소득을 거두고 있다고 하고요. 생활비와 자녀교육비로 소득의 73%를 지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만큼 많이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저축 투자하는 게 126만원 정도 되는 거죠. 적진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게 그렇게까지 풍족하다 이런 생각도 또 안 되는 거죠. 또 이 자녀교육비에 61만원, 그 외 지출에 282만원 이런 식으로 현재 제출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40대 총자산은 평균 4.1억, 금융자산은 평균 7천만원이라고 하네요. 평균적인 가계대출 잔액은 8천만원. 그렇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1천만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가계대출 본다라고 하면 금융자산 평균 7천만원에서 그래서 이렇게 담보대출이나 보조금 대출 이런 걸 보면은 대출 잔액은 9,400만원까지 올라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이게 하위소득 무주택은 대출이 더 많이 증가했고요. 또 56%가 유주택자라고 하네요. 40대에서 이들 중 81%가 자가 소유고 나머지는 전세, 월세, 부모집 등에 살고 있다. 무주택자 41%가 전세이고 30% 월세. 결국에는 유주택자가 그렇게까지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진 않는다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체 5에서 8분이 298만원에서 626만원이 50%를 차지하고요. 1에서 4분이 297만원 이하가 30%, 그래서 9에서 10분이 최상이죠. 이 사람들이 617만원 이상 버는 게 20%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부는 아까 나온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주 지역은 서울이 53%와 그 외의 지역들.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인구 구성 따라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겠죠. 직업은 임금 근로자가 78%, 개인사업, 프리랜서 이런 순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0대에서 말하는 40대는 71년에서 81년에 태어난 사람들이고요.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남자가 51, 여자가 49, 남자가 조금 더 많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60세 이상은 다 통틀었기 때문에 60세 이상을 제외한다라고 치면은 50대가 제일 많네요. 그 다음에 40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연령별 임금 근로자를 순위로 본다 하더라도 40대가 확실히 가장 아무래도 40대가 가장 우리 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고 가장 잘 나갈 이제 지식적으로나 체력적으로 가장 잘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은퇴자산, 주거안정, 자녀교육, 자기개발 이렇게 있는데요. 평균으로 보시면은 이제 주거안정성 그리고 자녀교육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개가 가장 나오는데 자기개발과 은퇴자산이 가장 꼴찌입니다. 근데 자기개발이라는 것은 평생 해야 되는 거고 은퇴자산은 이제 계속 해야 되는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금액을 보시면은 자녀교육이 가장 부담 규모가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0점 우등생 비율로 봤는데 27%. 그러니까 결국에는 많은 돈을 이제 자녀교육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은퇴자산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늦춰지고 있고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5세가 은퇴자산 후에 전축하고 있고 58%는 앞으로 늘리겠다. 주거 안정성은 56% 유주택자인데 이렇게 돼 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그 60%가 대출 상환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녀 교육은 80%가 학원에 보내고 있다라고 하네요. 61%는 사교육이 부담스럽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기개발은 10명 중 7명이 자격증, 체력관리, 재테크 등 이런 자기개발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 불안 및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하는 것도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은퇴 시점까지 모을 수 있는 돈은 평균 2억 9천만 원. 현재 가치로 그리 많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하위 1, 4분위, 5, 8분위, 90분위를 본다라고 하면 확실히 현재 세후소득은 200, 400, 900 이렇게 확실히 많이 차이가 나죠. 거기에 따라서 은퇴
자산도 1억 8천, 2억 6천, 5억 3천으로 확실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요. 이에 따라서 결국은 나이를 먹을수록 그 자산 가치, 자산 이런 것들은 더 큰 차이가 벌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구나 또 이분들이 이제 은퇴 예상 시기를 59.5세, 필수 생활비는 200만 원 필요하고 충분 생활비는 350만 원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준비하는 것에 비하면은 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좀 있네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주택 마련 때문에, 그 다음에 수입이 없는 시기, 그 다음에 자녀 교육비, 노후자금 마련 우선순위가 아니라서 구성원의 질병사고, 운영사업이 어려워서 금융부동산 투자 손실, 노후자금 충분하다. 이분들은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그 외에는 정말 주택 마련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돈이 들어와서 그렇던데, 또 한편으로 주택 마련은 나중에 뭐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기는 하긴 한데, 여하튼 그렇다 하더라도, 네, 이런 것처럼 이런 어려움들이 좀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상위, 중위, 하위로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따른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달라진다. 특히 수입이 없는 시기 발생은 확실히 하위가 확실히 확 늘어난다. 이런 것들의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갈수록 좀 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하네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주택 마련하는 방법은요, 부모 혹은 친지로부터의 자금이 전체 29%, 나의 모아놓은 저축이 65%, 대출이 56%. 네, 그러니까 결국엔 모아놓은 플러스 대출을 해서 결국엔 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하위를 보면은 이렇게 좀 모아놓은 저축과 대출은 적고요. 오히려 상위가 많으니까 결국에는 현재의 그 대출이 좀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것들이 잘못 대출이 나가다 보니까 하위일수록 오히려 주택 마련이 좀 힘들어진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좀 정부에서 이런 것들은 좀 잘 생각을 해서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유주택자는 평균 1억 2천만 원, 무주택은 6천만 원의 주거 관련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의 44%가 전세, 월세, 집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주거 관련 대출 경험은 65, 전세금 73, 월세 전부 다 대출 경험은 있습니다. 대출자는 평균도 이렇게 되는데, 근데 다만 이런 거에서 유주택자들은 이것들을 이제 갚아 나가면 거기다 자산 상승에 따른 이게 자기 돈이 되지만 전세 월세는 그렇게 보기엔 좀 물론 이제 전세는 그냥 자기 돈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자산 증식 측면에서는 좀 힘들죠. 그래서 평균 월 산액을 보면 확실히 유주택자가 많긴 합니다. 그 전세보다 월세가 훨씬 더 평균 월 산액도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월세이 부담스럽다는 월세가 가장 크다는 거. 전세, 유주택,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유주택자들이 오히려 월 상액이 부담스럽다가 좀 적습니다. 오히려 더 큰데요. 네, 그만큼 오히려 주택을 마련하는 게 더 좋다라는 역설적인 어떤 설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게 나와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92%가 주택을 사겠다고 합니다. 주택 구매 희망자 64%는 매월 36만 원씩 전적으로 하는데요. 근데 36만 원이면 1년이면 360만 원이니까 대략 한 400만 원 조금 넘는 430만 원쯤 되는데 이래가지고 1년에 430만 원이면은 10년 해봤자 5천만 원인데,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과연 가능할까요?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만큼 대출을 어느 정도 풀어줘야지, 풀어준 만큼 오히려 하위소득층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열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여기 또 유주택자는 45%가 더 나은 집을,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좋은 집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상급지를 가거나 아니면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집보다 면적을 좀 넓혀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반 정도, 또 반은 그냥 유지를 하고 있다니까 이러한 욕망들이 휩싸이다 보니까 더 좋은 상급지, 더 좋은 좀 더 넓은 중대형 이런 것들이 현재 상승을 한 그런 이유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나 가구 소득에서 상위일수록 이런 니즈는 더 크거든요. 또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또 이렇게 엄청나게 크고요.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런 것들을 욕망을 억제한다는 건 오히려 부글부글 끓어서 그게 오히려 더 욕망이 분출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자녀교육 이런 건 뛰어넘고요. 자기개발 관련해서는 평균 22만 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준비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운동, 재테크, 취미특기, 다양한 방면 독서, 외공부, 고등교육, 자기개발 이런 식으로 현재 다양하게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자격증 준비 좋습니다. 운동도 좋습니다. 재테크 해야죠. 취미특기 괜찮죠. 방면의 독서 이것도 많이 해야죠. 근데 왜 독서가 요즘은 올라가야 되지 않나, 운동과 거의 동급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네, 그런다면 재개발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개인적 흥미, 자기만족, 그다음에 고용 불안, 네, 그다음에 이런 필요한 부분이 있어 스트레스에서 이직 준비, 재개발하지 않은 불안. 이거는 좀 네, 고용 또는 막연함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3~4%. 네, 좀 우리가 생각해볼 여지가 많이 있는 듯합니다. 네, 창업 같은 경우도 7%는 없지만 52%는 생각 없다. 41%는 언젠간 한다. 그러니까 그 창업금 1억 미만이 58%나 되는데요. 사실은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58%가 1억 이하인데요. 이 정도 가지고는 섣불리 했다가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5천에서 1억 정도면 그래도 뭔가를 좀 한번 시도해볼 만하지만 5천 이하라고 하면 정말 자기 아이디어를 갖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건데, 물론 요즘은 각종 엔잡러 이런 거로 인해서 1,000만 원 이런 거로도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유행처럼 되긴 했지만, 그래도 사실 갑자기 유동성 문제도 있고 이런 거 생각하면 넉넉한 자금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염려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혼인 상태에 따라서 이제 기혼과 미혼에 따라서 이제 벌이가 다르긴 한데요. 미혼 340원, 외벌이는 430만 원, 네, 맞벌이는 610만 원 정도 되고요. 하위 200. 네, 요건 아까 나왔으니까 그럼 맞벌이가 좀 더 많긴 한데 외벌이에 비해서는 한 200만 원 정도 약 더 많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대부분은 그러지 않겠지만 부인인, 문인, 배우자가 일을 하게 될 때는 200만 원 정도 더 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이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외벌이를 하는 게 낫다라는 약간의 그런 것도 생각할 여지가 있기는 하겠죠. 왜냐면 200만 원 정도면은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 자녀 교육이라든가 식대 이런 걸 따지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물론 자기를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건 맞겠지만 단순히 돈을 위해서라고 하면 약간 고민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아무래도 이제 천재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소득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40대 65%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아무래도 물론 이제 너무나 나이를 먹을수록 소득이 줄어든다는 건 너무 거의 대부분 이제 40대 정점으로 50대부터 점점점 소득이 줄어드는 게 어쨌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추세이긴 하니까요. 네, 특별한 일 없으면요. 특히 근로소득자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는 있을 듯합니다. 네, 특히나 이 코로나 이후에 대출 증가가 소득이 줄어서라는 거, 특히 소득이 줄어든 게 하위 가구에서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 또 주택 미부에서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 그리고 주택 매매 자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다는 게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좀 안타까운 자료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럼 40대로 한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략 한 460만 원 정도는 이제 벌어야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은퇴 자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료를 보면서 자신의 상황을 좀 대비해서 좀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